안녕하세요. 저는 한컴 MDS의 김민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 솔루션 중에 그 KLMDK에 대한 그 솔루션 소개와 이제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웨비나 세션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이 2시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이제 기능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암 KLMDK 그리고 후사 RTS에 대한 데모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 안전이 중요한 이유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은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항목이고요. 우선 대부분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자동차도 이용을 해보셨을 거고 여기 보이는 비행기나 이제 의료기기들을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하는 재화들은 이제 대부분 전기 또는 전자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우측에 그 아이콘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어 시스템 오류나 아니면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어떤 의료기기에 오작동이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의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들은 그 기기의 위험 요소를 사용자가 감당하지 않게 여기 보이는 왼쪽에 어, 재화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능과 안전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찾아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 항목은 이제 기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우측은 이제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놓은 이제 사전적 의미입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어떤 구실이나 작용을 한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안전이라고 하는 항목은 위험이 생기거나 아니면 사고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왼쪽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은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재화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이제 안전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안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그 기능들을 하는 재화들은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었던 그 기능 항목들은 이제 잘 작동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그 기능들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이제 잘 사용도 해야겠죠. 그래서 사용자 매뉴얼 같은 것도 이제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봤던 그 기능과 안전에 대한 항목이 여기 우측에 마련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기능을 만드는 우리 같은 시스템 개발자들은 이런 기능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재화를 이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자를 믿고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나 기능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안전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어떤 매뉴얼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시스템 개발자가 결과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은 내가 만든 시스템이 이제 어떠한 위험 정도가 있는지 그리고 리스트는 얼마 정도가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리스트 같이 시스템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여기 보이는 C이라고 해서 안전무결성 수준을 체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어떤 발생 빈도, 그러니까 리스크들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 아니면은 부상 분석, 뭐 예를 들면 경미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아니면은 좀 크리티컬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어 난이도 분석까지 시스템 개발자가 위험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할 때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안전 무결성 수준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을 검사도 하고 이제 개발된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개발자가 그냥 무턱대고 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개발 당국에서는 안전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게 국제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국제 표준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기능 안정성이 증대를 하고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표준화가 필요한 이제 수요가 있어서 해로운 역량을 줄이거나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정의를 한 문서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프로세스 모델이나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되는 요구 활동 또는 그 활동에 의한 증거물 그리고 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방식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프로세스 모델 중에 예시로 든 게 저는 V 모델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런 V 모델 사이클로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이제 일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이런 V 모델 같은 거는 개발자의 매뉴얼 정도로 이제 모든 개발자가 숙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것부터 그 요구 사항에 맞는 시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는 부분에서 설계된 내용이 잘 동작하는지 통합 시험 같은 것도 진행되고요. 실제 코드를 구현했을 때 내가 개발한 코드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잘 동작하는지 코드 커버리지를 분석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는 고장 주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코드 레벨에서 단위 시험을 하는 그런 활동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앞서 봤었던 그 국제 표준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럼 그 단계별 활동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실제 산업군에 따라서 단계별 활동이나 그리고 결과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표준에 정의되어 있고요. 그 활동마다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이 이제 대부분의 솔루션을 납품하는 한컴 MDS 같은 이제 회사에서 이런 도구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단계가 있고 활동은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이제 도구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V 모델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KLMDK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카일 MDK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요. 그 뒤에는 이제 기능 안전 그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후사 RTS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KLMDK는 개발 도구고요. 이제 산업 표준에 맞는 그 암 컴파일러가 내장된 통합 개발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드를 작성하는 그 텍스트 에디터도 내장이 되어 있고 실제 컴파일러도 내장이 되어 있고 유링크 같은 디버거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디버거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텍스 M 디바이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개발 도구고요. 예를 들어서 그 시스템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는 ARM CMSys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고 있고 여기 보이는 RTOS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는 Runtime System for Functional Safety, 후사 RTS라고 저희가 약어로 부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컴포넌트들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보는 화면은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이 화면을 보시게 되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코드나 아니면 코드 시뮬레이터 기능도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V모델 프로세스에 대한 활동이 여기 좌측에 개발 검증 단계의 활동으로 나와 있고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의 기능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커버리지 측정부터 시나리오 기반 테스트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KLMDK를 활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 시험이 자동화라고 해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시스템이나 기능을 또는 재화를 이용했을 때 어떤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지 이제 시험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픽스트 버추얼 플랫폼이라고 해서 실제 시스템 설계단에서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하드웨어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기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 버추얼 플랫폼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행 시간 측정이나 어떤 그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벤트 레코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이제 모듈들을 통합하고 이제 뭐 통신 테스트나 모듈 간의 타이밍 정보 분석을 하실 때 이벤트 레코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 아래쪽에 있는 코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이는 뭐 코드 커버리지 측정을 하실 때 이런 코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단위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 내가 개발했던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그리고 실행될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확인할 때 카일 MDK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데모에서 여기 보이는 이벤트 레코더나 아니면 코드 시뮬레이터 기능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능 안전 개발에 필요한 푸사 RTS 구성 요소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사 RTS라고 하는 거는 TÜV 인증을 받은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집합이라고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그 C 라이브러리 아니면은 CMSIS 그러니까 시스템 프로세스에 접근이 필요한 어떤 뭐 라이브러리 집합들 아니면 잠깐 말씀드렸던 뭐 이벤트 레코더 그리고 인베디드 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RTOS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 가능한 디바이스는 카일 MDK 컨셉에 맞게 코텍스 M 계열의 디바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푸사 RTS를 사용하면은 제가 정리한 사용 이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도구 인증에 필요한 불필요한 시간 감소 그리고 안전 관련 시스템 디자인 및 개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상세 구성 요소에 나와 있습니다. 푸사 RTO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어텍스 암 프로세서용 이제 RTOS라고 보시면 되고 RTOS 디버깅을 하실 때 디버깅 세션으로 넘어가서 실제 OS 어웨어니스 기능을 사용해서 뭐 특정 스레드가 얼마 주기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에 진입해 있는지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디버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뭐 이벤트 레코더를 사용하시면 실제 그 탐진 코드의 수행 통계를 수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이제 스타트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까지 수행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했을 때 탐진 코드를 추가를 해서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 안전 응용 개발에 필요한 C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세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CMSIS 코어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이제 사용법과 관련된 문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푸사 RTS, RTOS에 대한 코드 시뮬레이터 데모와 그리고 카일 MDK 사용 데모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여드리는 환경은 실제 카일 MDK를 실행했을 때 보시는 개발 도구 창이고요. 여기 보이는 팩 인스톨러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개발하시는 타겟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팩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실제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암 쪽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집합을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연결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고객분들은 실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셔서
그 소프트웨어 팩, 그러니까 exe 파일을 이제 온라인 연결이 안 되는 PC로 가져와서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개발자가 사용하려고 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STM32 보드를 선택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하이퍼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웹페이지로 링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디바이스 패밀리에 맞는 팩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열게 하시고 이제 넥스트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시 KLMDK 프로젝트로 넘어가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수정이 됐다. 그리고 다시 리드 해올래 이런 그 도움말 상자가 다시 뜨게 되고 다시 소프트웨어 팩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깔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셨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디바이스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운로드 받았던 소프트웨어 팩에서 제공하는 예제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이고요. 실제 그 블링키 예제라고 해서 어떤 LED를 켜고 끄는 간단한 예제를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abstract.txt라고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탭에 보시면은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모듈들 이렇게 폴더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리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가보시면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API 집합들 아니면 소스 파일이나 이제 모듈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서 실제 뭐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은 여기 좌측에 있는 프로젝트 탭에 뭐 추가되거나 빠지는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필요한 컴포넌트가 없을 때 이렇게 경고 표시가 뜬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 리졸브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실제 어떤 뭐 RCC 컴포넌트를 사용하려고 할 때 실제 더 필요한 컴포넌트들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그 모듈 정보가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컴포넌트들을 추가하고 다시 빌드를 하는 예시 화면이고요. 실제 빌드가 됐으면은 뭐 프로그램 사이즈나 아니면 에러나 워닝까지 이렇게 빌드 아웃풋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대한 환경 설정을 좀 더 세세하게 하실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디바이스에 맞게 다시 디바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개발한 프로젝트를 그 디버거를 통해서 타겟 플래시에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 디버그 설정을 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 유링크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리얼 넘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는 JTAG이나 SWD에 대한 환경 설정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로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제 플래시 쪽에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제 플래시 로드 피니시까지 보신 다음에 디버그 세션으로 넘어가 보시면 됩니다. 실제 디버그 세션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냥 디폴트 상태로는 여기 보이는 뭐 소스 코드 정보나 아니면 뭐 커맨드 라인 이 정도만 보이게 되는데, 여기 상단에 있는 뷰 탭에 가셔서 이런 다양한 뭐 OS 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 앤 스레드 뷰어 아니면 뭐 메모리 뷰어까지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는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2000만 번지는 현재 타겟의 램 영역을 보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OS가 동작하는 정보와 그리고 메모리 영역에서 값이 바뀌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타겟을 브레이크하고 스텝 디버깅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스테의 로컬 변수를 볼 수 있는 이런 윈도우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특정 함수에 진입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 로컬 변수들을 이렇게 밸류 값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신 내용이 KLMDK를 실제 사용하실 때 뭐 소프트웨어 팩을 다운로드 받고 실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의 예제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것까지 데모 녹화된 이제 데모 영상을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후사 RTS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사 RTS 평가판을 제가 어, 신청을 한 다음에 암에서 받은 메일의 일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내려받는 거는 실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팩을 다시 exe 파일 형태로 받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면은 내가 그 요청한 후사 RTS에 대한 평가판을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첨부된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러한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이는 평가판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러한 뭐 이벨루에이션 팩이나 아니면 이런 폴더를 하나 더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팩이라고 하는 게 아까 잠깐 보셨던 소프트웨어 팩처럼 설치하는 그런 실행 파일로 보시면 되고, 그 위쪽에 있는 폴더가 그 실행 파일에 대한 설명 그리고 후사 RTS에 대한 설명들 나와 있는 폴더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팩을 설치를 하면은 아까 소프트웨어 팩 설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제 KLMDK에서 사용할 수 있게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폴더로 가보시면 실제 부사 RTS의 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오버뷰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부사 RTS의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버뷰들 보실 수가 있고, 어떤 항목에 대해서 그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 항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뉴얼 탭으로 가보시면 푸사 RTS 이밸루에이션에 대한 그 상세 항목들에 대한 도움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할 때 실제 그 보시게 되는 화면 구성으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 그 이후에는 푸사 RTS의 그 RTOS를 이용한 코드 시뮬레이터
마스터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과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팩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시고 팩 인스톨러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내려받았던 게 M3용 부사 RTS를 내려받았기 때문에 팩 쪽으로 가보시면 제 이벨루에이션 버전에 부사 RT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xample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실제 RTX, RTOS를 사용하고 있는 OS 예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경로를 지정하고 요거는 실제 아까와 다르게 타겟이 없는 코드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예제 프로젝트에서 이제 권장하는 그 암 컴파일러의 버전이 따로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 버전은 6.16 버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 버전을 이렇게 제가 바꿔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다시 빌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디버그 세션으로 이동해 보시면 실제 타겟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따로 플래시 다운로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상단에 시스템 분석 창이라고 해서 시스템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윈도우가 추가됐고요. 우측에는 이벤트 레코더 정보를 볼 수 있는 이벤트 레코더 윈도우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을 러닝 해보면 이제 상단에는 시스템 정보에 대한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는 이벤트 레코더가 이제 실제 동작하고 있는 스레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즈 A에 대한 그 결과를 이렇게 필터 형태로 지정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 스레드라고 하는 그 스레드 아이디 넘버를 보고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이제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드 커버리지 탭으로 가보시면 지금은 이제 다 0%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데이트 버튼 눌러보시면 실제 그 모듈 단위로 코드가 어떤 코드가 실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execution percentage로 보시면 실제 instruction 라인 대비 얼마나 이제 수행이 됐는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해주고요. 실제 소스 코드 창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코드가 실행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코드가 실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곳은 이렇게 초록 그 회색깔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OS 커널 스타트 이후에 그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보는 창은 퍼포먼스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모듈이나 함수들에 대한 그 실행률 정보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지금은 코드 시뮬레이터 상황에서 지금 돌고 있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보면은 아이들 스레드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애널라이저 탭으로 가보시면 실제 이제 수행하고 있는 스레드에 대한 콜 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수행 시간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버그 세션을 이제 끝내고 아까 잠깐 봤었던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을 볼 수 있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가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푸사 RTS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라이브러리 쪽이 이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 지금 이밸류에이션 버전에서는 여기 보이는 C 라이브러리가 이제 익스클루드 된 상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되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색깔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업 버전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은 이런 그 C 라이브러리도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링크를 따라서 그 도움말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이벤트 레코드에 대한 설명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지원하는 API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 레코더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이그샘플 코드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레코더에 대한 환경 설정은 헤더 파일에서 하실 수가 있고 실제 그 레코더 하는 레코더의 개수 그리고 타임 스탬프를 찍을 때 이제 레퍼런스 할 수 있는 클락 타이머 그리고 이제 타임 스탬프의 클락 프리퀀시도 이렇게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RTX, RTOS에 대한 도움말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레퍼런스 쪽에 가서 이제 사용하는 API들 집합을 보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스레드 매니저 쪽으로 갔을 때 스레드에 관련된 다양한 API를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레드를 이제 크리에이트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스레드 뉴 쪽으로 가보시면 새로운 스레드 생성할 때 어떤 파라미터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스레드 example로 가보시면 이렇게 예시 코드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개발하실 때 이러한 그 도움말도 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실제 ARM-KLMDK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개발할 때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코텍스-M 개발하실 때도 이제 ARM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 목적으로 또는 안전에 중요한 시스템 개발할 때도 이렇게 KLMDK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RM의 인증 툴, 그러니까 푸사 TES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가져가는 이점은 이제 개발 리소스 절감,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인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이제 툴에 대한 인증, 시간 또는 비용들을 이제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이제 인증이 이미 완료된 구성 요소를 사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C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ARM 컴파일러도 그 인증이 완료된 버전을 이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하시면 실제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비용적으로나 이제 절감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푸사 RTS의 기능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실제 평가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평가판을 문의를 주실 때는 여기 보이는 am 이제 하이픈 sales at 이제 hancomMDS.com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평가판을 한 달 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부사 RTS에 대한 평가판 이벨루에이션을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에는 이제 암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이제 성능 분석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트림 라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프로파일링 특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툴이고요. 이제 이어서 오는 그 12월에 스트림 라인 웨비나도 꼭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시 35분이어서
예정됐던 시간보다 한 5분 정도 길어졌는데 오늘 제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부사 RTS에 대한 웨비나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그 평가판 문의에 있는 한컴 MDS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부사 RTS뿐만 아니라 카일 MDK에 대한 그 문의도 저희가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웨비나의 호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한 23분 정도 계신데 제가 회의를 종료하면은 이제 모두 로그아웃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37분쯤에 제가 모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